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비트코인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이게 여러분의 관심 목록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가격이 다시 또 1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 자료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 핵심 의미가 뭔지 딱 뽑아서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비트코인이 지난 2월이었나요? 그때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고 장중에는 10만 4천 달러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이 상승세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이게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근데 가장 크게 보는 건 역시 그 미국하고 중국 또 영국 간의 무역 갈등 있잖아요. 이게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완화 가능성도 슬쩍 내비쳤고 또 실제로 미국이랑 영국 간 무역 합의 소식까지 나오니까 위험 자산 사자 이런 심리가 확 살아난 거죠. 아,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지금 주식 사라 이렇게 직접 말하기도 했었죠. 그런 분위기가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좋은 소식들이 이미 가격에 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특히 주말에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시장 기대보다 좀 못 미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위험 선호 분위기가 주된 동력인 셈이죠. 시장 분위기도 그런데 소위 말하는 큰 손들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 이 사람들 움직임도 뭔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누적 순효 예백이 400억 달러를 넘었어요.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꽤 큰데도 자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단기 투자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 특히 골만삭스 같은 전통적인 금융 강자잖아요. 이런 곳이 블랙록 비트코인 ETF 그 IBIBIT 보유량을 1분기에만 28%나 늘렸다는 건 이건 주류 금융관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 같아요. 하긴 마이클 세일러처럼 계속 비트코인 외치는 분도 있고 또 스트라이브 자산운용 여기는 아예 저평가된 회사를 사서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엄청난 전략까지 내놨더라고요. 네, 정말 공격적인 전략이죠. 근데 이런 큰 기관 말고도 그 중소기업들의 비트코인 자산 채택률이 작년 대비해서 154%나 급증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또 미국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주 정부 차원에서요. 미청구 자산, 그러니까 주인 없는 자산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점점 기업이나 공공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개별적인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더 큰 힘,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 변화도 중요하게 봐야겠죠. 금리나 달러 같은 거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내리기 시작했고요. 일본 정도 빼면 대부분 선진국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일부 분석가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중국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이 엄청나거든요. 한 2.5조 달러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걸 팔아서 그 돈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규제 환경도 좀 바뀌는 분위기예요.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디지털 자산 리더십, 스테이블 코인 법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하고 소송 중이었는데 여기서 합의안을 냈다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요. 또 통화감독청 OCC에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서 이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앞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전망이 정말 뭐랄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네, 전망은 정말 다양해요. 빌 밀러 같은 유명 투자자는 비트코인이 결국 금시가총액 한 2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넘어서 개당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엄청 낙관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 목표가가 12만 달러였는데 이거 너무 낮게 잡았나.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뭐랄까 마냥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반감기가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제 그 효과가 좀 줄어든 거 아니냐. 오히려 유동성에 더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그 본질적인 한계.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요. 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디지털 금처럼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는 달러랑 같이 공존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가능성, 이걸 점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어쩌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랑 같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또 규제 환경도 좀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보이고 여기에 거시경제적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둘러싼 판 자체가 지금 크게 바뀌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10만 달러 돌파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흥미로운 관점 중 하나는 과거의 금융 패권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다음번에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 그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예측이에요. 어쩌면 통화라는 것 자체가 진화할 차례가 온 건지도 모르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전략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